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해고자가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을 했지만 회사가 다시 징계를 열고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양우건 씨.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영원히 출입정지 시키는 것은 완전 죽으라는 소리죠.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했지만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양우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센트럴에서 29년간 몸담은 이민기 씨도 고 양우건 씨처럼 복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두 번째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까지 3년여 시간, 기쁨도 잠시, 복직 뒤 보름 만에 돌아온 것은 다시 해고였습니다. 이제 이런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은 회사 영업방해와 지시불이행 등 징계 사유가 더 생겼기 때문에 재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트럴 사측이 중징계 이유로 내세운 것은 모두 부당해고에 맞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빚어진 일들입니다. 이민기 씨는 다시 복직을 위한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대로라면 또 한 번 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대법원까지 5번의 판결을 치른 지난 3년의 세월을 반복해야 합니다. 징계라는 게 사업주가 어떤 기업의 질서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한 건데 징계 목적을 벗어난 행위라고 저희는 사실 보이죠. 그런 정도로 계속 재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보복성 징계라는 노동단체의 주장에 대해 센트럴 사측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엔 고등어잡이 어선들이 올해 첫 조업에 나서는데요. 국민생선 고등어를 더 알리고 침체된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성대한 출어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계혜 기자입니다. 오색 물줄기가 백기를 열어주자 고등어잡이 어선 수십 척이 백고동을 울리며 출발합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를 끝내고 올해 첫 조업에 나선 겁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성대한 출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망을 널리 알리고 우리 고등어 국민 생선으로서 우리 선망조합이 역할을 다하고 국민 한 사람의 건강을 챙기는 조합이 되도록. 대형 그물을 둘러쳐 고등어떼를 잡는 대형 선망어업은 부산 지역의 전통 수산업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쓰시마 인근 해역 등에서 12만 톤 이상을 잡아 국내 고등어 소비의 80%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선원 구인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선원 1,700여 명의 평균 나이는 60살에 가깝고 어선 140여 척의 평균 선령은 25년이 넘습니다. 선원도 배 타러 오지 않냐죠. 배도 없지요. 고기는 잡아야 되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조처를 해줌으로 해서 이런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선망업계와 부산시는 출어 행사를 해마다 열어 국민 생선 고등어를 알리고 구인난 등 수산업계의 어려움도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계혜입니다. 인터넷 사기 경남 지역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 범죄는 2013년 4,600여 건이 발생해 40%가 검거됐고 지난해에는 3,000여 건이 발생해 검거율은 71%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넉 달 만에 1,800여 건이 발생해 80%가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이 가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가정에 최근 3년 동안 1,100여 건을 지원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은 위기가정 440여 가구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비 등 1,100여 건을 지원했습니다. 변사자 가정지원제도는 피해 가정이 경제적 위기로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어시장에서 보거 공양제가 열렸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시 어시장. 잡혀온 보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거 공양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재래에는 3kg 크기의 자주복이 상에 올랐습니다.
공양제를 한 뒤 시장 근처 해안에서는 초등학생 30여 명이 5cm 크기의 자주복 치어 3,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어시장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주복 자연산과 양식 등 1,100톤가량을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今年の5月に、ミラノ博にも行きますが、そういうことでですね、もう少し我々のフグ業界がですね、国内もですが海外に向けてと力を合わせ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차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가족 참가자와 학생들이 차밭에서 옛날 방식의 차 따기를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5cm 정도 자란 새싹을 석장 기준으로 차례차례 따냈습니다. 농가조합은 올해는 4월 하순부터 따뜻한 날이 계속되고 해충과 서리의 피해도 거의 없어 좋은 새싹이 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いっぱい取れた。簡単やった。ペットボトルでもお茶っていう飲み物があって、こういうところに生まれてよかったと思います。この後成長があるんで、楽しくみんなと一緒に成長ができればいいと思います。 우베시에는 20여 농가가 65헥타르의 면적에서 차를 재배하고 있으며 180톤가량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나요? 오늘은 하늘 표정이 잔뜩 찌푸린 채로 시작합니다. 낮부터 비 소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비는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경남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행히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으로도 5mm 안팎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출근하실 때 우산과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건조했던 대기는 일시적으로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내륙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6.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2도, 김해가 2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오늘 거창과 합천이 각각 2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4,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남해 동부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예보가 자주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목요일 오후에 다시 한번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옥포대첩 기념공원과 옥포동 일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첫 승리를 기리는 제53회 옥포대첩 기념제전을 개최합니다. 고성군은 여름철 진드기 등 해충 활동 시기에 맞춰 오늘부터 10월 중순까지 연막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의령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지난 1993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22년 만에 오늘부터 착공됩니다. 합천군은 착한 가격업소의 질적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7일까지 21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위생, 청결 상태 등을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공매 대상 물건은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 원이 넘어 압류된 부동산으로 1,300여 건에 124억 원어치입니다. 창원시는 매각이 가능한 부동산은 공매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읍면동 현장 행정 조직을 중심으로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건축이나 산지 전용 등 개발 행위나 불법 농지 전용 등이며 진주시는 하루 1회 이상 현장 순찰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주생활 안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지역 기본 현황과 주요 식당,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시설 등 생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주요 산행 코스와 축제 정보 등 140여 종류의 생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